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쌤의 부동산 노트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토지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간단히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만 간추려서 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이제 보기에 앞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수험생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해하시기가.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법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한문을 보시면 법으로는 이제 갑의 땅입니다. 땅지자죠. 갑의 땅이지만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법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런 법지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경사가 가파른 토지를 이 택지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경사면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실무에서는 뭐라 하냐면요. 이걸 단차랍니다. 단차. 그래서 계단할 때 단자에다가 차이할 때 차자. 그러니까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경사도가 가파르니까 당연히 이런 단차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 경사진 부분을 법지라 합니다. 따라서 갑이 소유는 하지만 쓸모없는 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택지, 아래도 택지. 그러면 이제 소유자는 다르겠죠. 근데 보통 이 경사면 토지는 이 갑 윗땅의 이제 소유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 아래가 을땅을 이제 뭐 택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로일 수도 있고요. 요 경계면에서 요 경사진 부분을 우리가 법지라 한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빈지, 바닷가라는 겁니다. 빈지, 바닷가. 그래서 이제 공유수면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선 바닷가라고 하고요. 우리는 예전에 이제 빈지란 말을 썼는데 이걸 아직까지도 이걸 이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바다가 있으면요. 이 바다가 만조수의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자가 가득 찰 만자에 조자가 조수조자 또는 밀물조자입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그 끝이죠. 이걸 만조수의선이라 하죠. 여기서부터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역.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측량을 해서 지적 공부라는 건 이제 뭐 토지 대장 또는 지적도, 등기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서부터 쭉 내려와서 바다 밑바닥 토지까지는 전부 다 국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쭉 이 부분 있죠? 여러분들 포인트 보이시죠? 이 부분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일단 먼저 이걸 인지하시고요. 그러면 만조 수의선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이 지역까지, 이 사이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빈지 바닷가라고 합니다. 소위에서 이제 해변가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땅들을 우리가 빈지 바닷가라 한다. 따라서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소유할 수는 없죠. 사적으로는 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쓸모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다소. 자,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을 한번 좀 봤고요.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4회 기출이죠.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쳐놓고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에 알맞는 것이 연결된 게 뭐냐? 옳은 것으로 연결된 게 뭐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잘 냅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기억본을 좀 보시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유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공유지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다. 그럼 이게 뭡니까? 빈지, 바닷가, 이거 되겠죠. 그 다음 니은번에 보면 택지 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사면 토지라는 얘기죠. 단차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벌써.
그럼 단차가 있고 그 경사진 그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사용이 불가능하잖아. 이용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땅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법지라 하죠. 법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없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택지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택지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큰 용도지역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 있는데 택지지역 그 안에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큰 용도지역은 변하지 않고 그 큰 용도지역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세분화된 용도지역이 용도가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하죠. 이행지. 그럼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자, 리을본에 보시면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아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다. 이게 후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이 큰 분류의 용도지역인데 이 용도지역이 전환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뭐야? 이제 후보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이제 뭐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33회 기출입니다. 자,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 이걸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은 이거를 채비지랍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를 개발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 방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보류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보류지 안에는 채비지하고 공공용지가 있는데요. 그 채비지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걸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개발 자금에 이제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 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를 이제 개설하고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게 이제 개설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과 이건 이제 채비지 가지고 이제 충당을 합니다.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그래서 채비지와 공공용지를 합쳐서 보류지죠. 그 보류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 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배분 또는 재분배 이건 이제 환지 처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지 처분하는 토지를 환지, 밖을 환자의 땅지자입니다. 따라서 이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농경지나 또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바꿔주죠. 뭐로 바꿔서 되돌려 주냐면은 도시 토지로 또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 바꿔서 이제 돌려주죠. 이거를 재배분 또는 재분배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매각이라고 나오면 이건 틀린 겁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매각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해서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에 경사진 부분 이렇게 또 나왔어요. 경사된 부분. 단차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벌써? 이걸 법지한다. 그렇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고압선 아래. 토지는 당연히 선화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화지는 이제 고압선 아래 땅들을 말하는 거죠. 고압 철탑이 있고 그 고압선들이 25,000V 이런 고압선이 지나간 그 아래의 땅들인데 그 아래의 땅들은 당연히 이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개발이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땅값은 굉장히 낮은 게 일반적이죠, 이게. 개발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유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이 포락지가 아니죠. 이건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라 한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요? 이제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 그래요? 채비지라 한다. 그러니까 채비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이제 채비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토지개발 사업 방식 중에서, 개발 사업 방식 중에서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유난히 환지 방식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답은 이제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자, 이번에는 이제 32의 기출입니다. 역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건 벌써 같은 용도 지역에서 동일한 용도 지역에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행지를 한다. 맞고요. 자, 2번에 보시면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지번이라고 나왔죠. 지번이 나오면 벌써 필지입니다. 토지의 등록 단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한 등록이라는 것은 등기부 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토지대장 이런 어떤 지적 공부라 하죠. 이런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번이 부여돼야 되고 지번이 부여된 그 일필지를 우리가 필지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획지라는 건 뭐냐면요. 현황을 보는 겁니다. 현재 이용 상황이 유사해서 서로 이제 그 시세가 비슷한, 시세가 같은 일단의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다른 말로 가격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또는 시세가 같은 일단의 땅덩어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획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나아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벌써 나아지하고 건부지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죠. 같이 겸용해서 쓴다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아지와 건부지는 서로 반대말입니다. 이게. 따라서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우리가 공지를 하죠. 건부지 안에는 건물의 부속 토지죠. 반드시 공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 100%짜리 땅은 없거든요. 예컨대 이제 갑의 땅이 100평이라 합시다. 그럼 갑이 이제 건축 허가를 득할 텐데요. 만약에 그 용도 지역상 건폐율이 50%라 합시다. 가정하면 그러면 100평의 땅 중에서 50평만 건축물에 바닥 토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50평은 남는 땅이죠. 이걸 공지를 합니다. 비어있는 땅. 근데 나지는 이제 이 건부지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건부지의 반대말이 나지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죠.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 땅을 우리가 맹지라 합니다. 그 맹지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거 뭐 반드시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토지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발한다는 건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로와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해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4번이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토지의 용어, 주로 이제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면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따라서 용어 하나하나의 정의를 잘 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수업 준비 또는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